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연선연구소 수학 따지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F단계 12호 4주차를 하게 되었네요. 이제 F단계 4주차를 마무리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과정에서 배우고 익힌 내용들 여기에 쭉 다 활용하고 연습한 문제들로 채웠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자연수, 분수, 소수 계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문장제 문제랄지 또 도형에 관련된 문제, 또 때때로는 경우의 수 문제, 길찾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유형을 우리가 지금 많이 접해봤네요. 이제 자신 있게 수학 실력을 발휘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중학교 가서도 이 기본기를 탄탄히 했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또 실력 있는 사람으로, 실력 있는 학생으로 수학 실력을 뽐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조금씩 쌓이는 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니까 이렇게 어, 탄탄한 실력이 되잖아요. 역시 공부는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늘 응원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4주차도 잘 마무리합시다. 자, 이제 드디어 4주차 1번 문제 봅시다. 1번 문제 자연소원합계산이군요. 그쵸? 자연소원합계산인데 우리가 늘 해오듯이 또 오늘도 항 구별을 한번 해볼까요? 항은 계산을 하는 단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항을 구별하나요? 괄호,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는 묶음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항을 한번 구별해 볼게요. 자, 곱하기, 나누기, 괄호, 괄호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모두 다 묶음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묶음을 하나의 단위로 보는 거라서 쭉 중괄호, 나누기, 소괄호, 여기까지가 하나의 항이에요. 우리가 지금 본 것 중에 제일 큰, 긴 항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항은 너무나 단순해. 그렇죠? 거기다 1을 더하세요. 그런 문제네요. 그런데 뭐 자연수니까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바로 계산 들어가 보죠. 계산하는 순서를 잘 생각하면서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소괄호에 곱하고 또 소괄호가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중괄호로 묶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하나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고 그렇죠? 소괄호 계산하고 그런 다음에 나누기 계산한 다음에 1을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 항을 정리를 먼저 잘 해봅시다. 첫 번째 항에 지금 중괄호 안에 소괄호 그렇죠? 여기는 27이에요. 그렇죠? 그럼 27의 몇 배? 4배. 그리고 소괄호 13에서 5를 뺀대요. 그러면 8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소괄호 두 개를 정리하면서 중괄호 하나를 한번 정리해 놨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뒤에 나누는 수 10 빼기 6은 4 정리해 놓고 더하기는 맨 마지막에 할 거라서 그대로 둡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 정리 안 된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야겠죠? 네. 그러면 27의 4배는 얼마지요? 27의 4배는 80에 28을 더하니까 이거 108이네요. 그렇죠? 그럼 108에서 8을 뺐군요. 그러면 100인데요? 그렇죠? 100 나누기 4. 아, 바로 지금 계산 머릿속에서 되고 있나요? 그쵸? 100 나누기 4. 4하고 25는 곱해서 100이 되는 짝꿍수잖아요. 그래서 100 나누기 4는 그 결과가 뭐예요? 25겠지. 그쵸? 그리고 1을 더했으니까 1번의 답은 27이네요. 그쵸? 27. 자, 이렇게 1번은 바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이제 2번 도전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뭘까? 소수 덧셈 뺄셈 섞여 있는 소수오락 계산이네요. 그쵸? 항은, 여기서 항은 몇 개? 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항을 정리할 필요는 없어. 왜?
정리할 게 없잖아요. 그쵸? 양 이미 다 정리돼 있어서 덧셈 뺄셈으로만 이루어진 식이에요. 그쵸? 네, 그러면 바로 계산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계산하기 전에 한번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여러 번 다뤄봤는데, 이 지금 83.5하고 4.5는 더하기고요. 나머지는 다 빼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하기끼리 이렇게 둘이 모아볼까요? 그리고 나머지끼리 또 빼고 또 빼기 모아서 한 번에 빼기로 모아볼까요? 이렇게요? 네,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83.5에 4.5를 더했어요. 그럼 얼마예요? 88이네. 그쵸? 88에서 제일 큰 거 먼저 가져올까요? 40.1을 먼저 뺄까? 그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개. 4.7도 빼고 0.8도 빼라 했는데 모아서 한꺼번에 얼마? 5.5를 빼면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해볼 생각이죠.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해봐도 되겠나요?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여기서 40.1과 5.5 둘 다 빼고 또 빼기니까 모아서 한 번에 빼기 해도 될 것 같아요. 88에서 이렇게 45.6을 빼면 돼요. 그 얘기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45.6 대신 46을 아예 빼고요. 그죠? 46을 빼면 42가 남을 거고, 그쵸? 46을 뺐으니까 0.4만큼 돌려와서 42.4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렇죠? 순서를 살짝 바꿔서 이렇게 해도 또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답이 42.4입니다. 자, 2번 문제 해결했죠? 네. 자, 3번 문제 가봅시다. 3번 문제는 분수, 곱셈, 나눗셈, 혼합 계산이에요. 그렇죠? 분수, 혼합 계산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분수, 나눗셈은 다 곱셈으로 고쳐서 하는 거 이제 우리 연습 많이 했으니까 바로 들어가 보죠.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의 역수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3분의 4로 나죠. 그리고 2분의 1은 그대로 곱하기니까 그대로. 그 다음에 1과 3분의 1은 가분수로 고치면 3분의 3대 나누기 3분의 4니까 곱셈으로 바꾸고 나누는 수를 역수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났더니 이제 약분을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 되겠지만 약분이 되면 약분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렇죠? 정리를 잘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약분해서 없애고요. 그렇죠? 3분의 4와 4분의 3 약분해서 약분하니까 정리가 되고 남는 건 뭐죠? 남는 건 분모에 3 남았네요. 분자에는 1이 남았네요. 이렇게 분수 나눗셈은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을 하니까 약분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답이 나왔군요. 그쵸? 네, 3분의 1. 네,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도 했어. 그쵸? 4번 문제. 4번 문제 도전. 4번 문제는 1 이상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3과 5로 나누어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하는 그런 문제네요. 자, 1 이상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3과 5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 떨어지는 수가 몇 개인지를 구해봤죠. 그걸 이용하면 돼. 그 전에 배우고 익혔던 걸 여기다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를 구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구해서 그것의 개수를 구해서 거꾸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쵸? 네. 해볼까요? 일단 1 이상 그러면 뭐라 그랬죠? 1보다 크거나 같다. 그쵸? 100 이하 그러면 100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1부터 100까지 거기에 있는 그죠? 3 또는 5의 배수의 개수를 먼저 찾아봐야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를 뺀 나머지가 이 문제의 답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럼 하나씩 하나씩 찾아봐야겠죠? 먼저 3의 배수 몇 개인지.
또 5의 배수는 몇 개인지, 3과 5의 공통된 배수는 몇 개인지 해서 마지막에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3의 배수가 몇 개일까? 3의 배수가 몇 개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100 속에 3이 몇 번 들었나 알아보면 되겠죠. 그렇죠? 3으로 나눠보면 돼요. 그랬더니 33하고 1이 남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여기서 어, 개의치 않아도 돼요. 나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33개가 들었네. 그렇죠? 그럼 5의 배수는 몇 개가 들어있을까? 5의 배수는 100을 5로 나눠보면 돼. 그렇죠? 그럼 100을 5로 나눴더니 딱 20개 들어있군요. 그러면 3의 배수에도 들어가고 5의 배수에도 들어가는 3과 5의 공배수는요. 공배수는 몇 개 들었을까? 이쪽 저쪽 두 번 들어갔으니까 한 번은 빼줘야 할 것 같아서 공배수의 개수도 찾아야 해요. 그렇죠? 3과 5의 공배수는 결국 3과 5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니까 15의 배수를 얘기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15의 배수 100 속에 15는 몇 번 들었을까? 그렇죠? 100 나누기 15. 그랬더니 6번 들어있어요. 그렇죠? 6번 들어있고 얼마가 남아? 10이 남아요. 나머지는 역시 상관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산해 놓은 거 가지고 뭐 해봐요. 이제 요거 세 가지 가지고 요거 세 개 가지고 3의 배수가 33개고요. 그리고 5의 배수는 20개인데 그래서 요만큼 있는데 3의 배수에도 들어가고 5의 배수에도 들어가서 두 번 들어간 15의 배수, 공배수의 개수 6개를 빼줘야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빼면 뭐가 나와요? 3의 배수거나 또는 5의 배수인 수들의 개수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3과 5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를 구하려고 했으니까 일단은 얘를 계산해서 그렇죠? 20에서 6을 빼면 14지요. 그렇죠? 14하고 33을 더했더니 47개, 그렇죠? 47개가 3의 배수거나 5의 배수인 수들의 개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하는 이 문제의 해답은 3과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를 구해야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100에서, 그죠? 1부터 100까지는 수가 100개니까 100에서 47개만큼을 어떻게 한다? 빼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몇 개다? 53개의 수가 3이나 5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가 되는 거죠. 알겠죠? 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잘 해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24일차, 25일차 공부하고 그 다음을 열어보면 조금 더 응용된 문제가 나와서 이거 한 문제 더 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100 이상, 5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3과 5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했어요. 아까는 1부터 100까지 해서 1부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1부터 시작하지 않고 100부터 시작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는 또 우리가 해봐야겠죠? 그렇죠? 이것도 차근차근 앞에서 했던 방법들을 써가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써가면서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역시 이 수의 범위 우리가 지금 다뤄야 할 수의 범위는 100 이상, 500 이하의 수예요. 그 안에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몇 개인지를 구한 다음에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를 또 찾아볼 거예요. 그렇죠?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3의 배수는 몇 개 있고 5의 배수는 몇 개 있지? 그거를 한번 계산해 볼 건데 대신에 여기는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의 범위를 나눠 가지고 1부터 500 사이에 있는 개수를 계산해서 1부터 99까지에 있는 수의 개수를 뺀 다음에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알겠죠? 자,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해보겠습니다. 먼저 3의 배수, 1부터 500까지의 3의 배수는 몇 개지? 그러면 역시나 500을 뭘로 나누면 돼요? 500을 3으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의 목만 사용할 거예요. 500 속에 3의 배수 몇 개 있을까요? 3, 1은 3, 3, 6, 18, 3, 6, 18 하고 이가 남아요. 나머지는 역시 쓰지는 않을 거고요. 이거 3의 배수가 몇 개인지만 우리가 여기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500 안에는 1부터 500까지의
5의 배수는 몇 개 있지? 봤더니 딱 100개 있죠? 네. 그리고 3과 5의 공배수 15의 배수는 몇 개 있을까요? 그래서 500을 15로 나눴더니 50 속에 15가 3번 그래서 45 빼고 났더니 또 50이 남았어. 그러면 또 3번 그쵸? 그리고 뭐가 남았네 그치? 남는 거는 역시나 우리가 여기서 쓰지 않을 거라서 그냥 개수만 볼게요. 그쵸? 여기 166개 그 다음에 100개 33개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부터 99까지에는 몇 개가 들어있지도 볼게요. 자, 99까지에 들어있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헤아리지 않아도 되는 거라 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99 나누기 먼저 3을 해봤더니 여기에 몇 개? 33개 들어있어요. 3의 배수 여기 딱 33개.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몇 개 들어있을까? 자, 5의 배수는 5로 나눴더니 5, 1은 5, 5, 9, 45 하고 4가 남아요. 나머지 상관없고 19개 들어있어요. 그러면 99까지의 15의 배수는 몇 개 들어있지? 봤더니 딱 6개 들어있어요. 그쵸? 그리고 9가 남지만 역시 나머지는 쓰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1부터 500까지의 3이나 5로 나눠 떨어지는 수, 3이나 5의 배수, 개수를 먼저 계산해 놓을까요? 3이나 5의 배수를 먼저 계산했더니 요 개수끼리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네. 계산해 봤더니 얼마? 166에서 33을 미리 빼면 되겠다, 그죠? 133하고 100 더해주니까 여기는 총 몇 개예요? 233개가 나오네, 그치? 여기서 233개의 3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둘은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 얘는 빼고 그쵸? 그러면 19에서 6을 미리 빼면 13 13하고 33을 더했더니 46개 그쵸? 46개 그러면 233개에서 46개를 빼면 그러면 100 이상 500 이하에 들어있는 3과 5에 뭘 구할 수 있어요? 배수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건 몇 개인가요? 233에서 46을 뺐어요. 33을 빼고 13만큼 더 빼니까 187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187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한 거 이거 여기에 써주면 되죠.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233개에서 46개를 뺐어요. 그래서 총 187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1부터 500까지의 3 또는 5의 배수 233개 나왔고 1부터 99까지의 100 미만의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는 46개라는 걸 알아서 이제 거기 233개에서 46개를 빼니까 100 이상 500 이하에 들어있는 3 또는 5의 배수 개수를 찾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거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렇죠? 3과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를 구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를 구하려면 어때야 돼요? 일단 100부터 500까지의 수가 모두 몇 개예요? 100부터 500까지는 수가 모두 몇 개인가요? 500에서 99를 빼면 총 몇 개인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예요? 401개죠. 401개. 저 500에서 99를 빼면 되죠. 401개의 수에서 187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되죠. 그렇죠? 401개에서 187개만큼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200을 빼버리고 그러면 201인데 200을 뺐으니까 13을 더해주고 그러면 14에서 214개라고 하는 답을 얻었네요. 드디어. 그렇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거를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은 이렇게 차근차근 하니까 시간은 좀 걸렸지만,
배수 개수 내는 거 연습 많이 해놨었죠. 그다음에 수의 범위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수의 범위 또 배웠었죠. 그리고 이렇게 지난주에도 이런 연습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연습했던 거를 여기다 계속 확장하고 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이제 좀 더 세심하게 해야겠다라는 것만 잘 주의 깊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이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는 건 살짝 더 복잡한 문제인 거예요. 복잡한 문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차근차근 해내는 사람이 해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이런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3과 5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라고 하는 거는 3과 5의 배수가 아닌 수구나 하는 뭐 그렇게 어, 어떤 얘기인지를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문장,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서 뭘 의미하는지를 잘 어,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잘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다섯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를 지난주 5번 문제죠. 거기서 공부했던 거를 이번에도 약간 확장하고 활용할 거예요. 형이 네 걸음을 걷는 동안 동생은 다섯 걸음을 걷고 형이 두 걸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동생은 세 걸음에 걸어요. 형은 다리가 길고 동생은 다리가 짧아서 말이죠. 그리고 동생이 출발해서 이미 200걸음을 걸어갔을 때 그때 형이 이제 뒤늦게 출발을 했는데 동생이 출발한 그 지점에서 출발해서 계속 걷고 있는 동생을 뒤따라 갔어요. 그리고 형이 몇 걸음인가를 걸었을 때 동생을 딱 따라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형이 몇 걸음 갔을 때 동생을 따라잡을 수 있었을까요? 하는 문제예요. 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연습한 거를 여기다가 일단은 먼저 적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야겠어요. 그렇죠? 일단 걸음수의 비. 형이 네 걸음을 걷는 동안 동생은 몇 걸음을 걸어요? 다섯 걸음을 걸어요. 그렇죠? 그럼 걸음수의 비 먼저 정리해 봅시다. 걸음수의 비. 형, 앞에 있는 이 친구가 형이에요. 그래서 걸음수의 비 4 대 5야. 형이 네 걸음 걸을 때 동생은 다섯 걸음 걸어요. 그 다음에 형이 두 걸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동생은 세 걸음에 걸어요. 그럼 똑같은 거리를 형이 두 걸음에 가니까 형은 한 걸음에 2분의 1을 가는 거 맞죠? 형이 한 걸음에 2분의 1을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한번 먼저 정리해서 저쪽에다 쓸게요. 형이 2분의 1만큼 갔을 때 동생은 얼마큼을 가? 3분의 1을 가는 거래요. 맞죠? 같은 거리를 두 걸음에 가고 세 걸음에 가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간단한 자연수비로 고치기 위해서 6을 곱하면 3대 2로 변하겠죠. 이거는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 그대로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형의 보폭이 한 걸음 걸을 때 그 보폭이 3일 때 동생은 2다. 그럼 그치?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게 뭐가 있었어요? 속력의 비는 뭐다? 걸음수의 비하고 보폭의 비를 이거를 걸음수하고 보폭을 어떻게 한 거다? 곱해가지고 속력의 비를 찾았어요. 맞죠? 네. 그러면 3, 4, 12 대 5, 2, 10이 되겠는데요. 그쵸? 이건 또 약분도 되네요. 그쵸? 약분해서 어떻게? 6 대 5. 속력의 비가 6 대 5가 나왔습니다. 그쵸? 속력의 비는 보폭의 비랑 걸음수의 비를 곱해가지고 얻었습니다. 이거 지난주 공부했던 거 이거 그대로 여기다 써봤습니다. 이제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등장한 거죠. 이번에는 동생이 이미 200걸음을 갔다는 거예요. 그쵸? 동생이 200걸음을 갔어요. 먼저 갔어요. 200걸음을 갔어. 그러면 동생은 보폭이 얼마예요? 보폭이 2잖아요. 그쵸? 보폭이 2인데 200걸음을 간 거지. 보폭 2로 200걸음을 갔어요. 그러면 얼마를 간 거지? 200 곱하기 2. 그죠? 200 곱하기 2만큼을 갔어. 동생이 400을 이미 갔어. 그쵸?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동생이 딱 도착을 이제 어디에 했어요? 여기 도착했어. 그랬을 때, 여기 도착했을 때
그때 형이 이제 출발해요. 그죠? 뒤따라가. 그죠? 뒤따라가서 따라잡았다는 것은 그때부터 동생이 걷기 시작한 그 시간, 걸린 시간과 형이 걸린 시간이 사실은 같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맞죠? 여기서 속력의 비를 좀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이 속력이 6이야. 동생은 5고. 그런데 이거는 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만큼 갔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비례상수를 좀 써보려고 해요. 뭘로 나눴는지, 뭘로 곱했는지 실제 수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례상수를 우리가 x라고 둘까요? 비례상수를 x라고 할까요? 그러면 비례상수를 x로 해서 형이 6 곱하기 x만큼 갔을 때 동생은 5 곱하기 x만큼을 갔을 거야 라고 두는 거죠. 음, 여기까지 별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이제 형이 얼마큼을 갔어? 6 곱하기 x만큼을 갔어.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관련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그쵸? 그리고 동생이 얼마를 갔어? 동생은 5 곱하기 x를 갔겠지. 그치? 같은 시간만큼을 갔으니까 딱 같이 만났으니까 말이야. 그쵸?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형이 간 그 거리가 6 곱하기 x야. 동생이 간 거리는 5 곱하기 x야. 그쵸? 어. 그러면 이 차이 나는 거 있잖아. 이 차이 나는 게 뭐라는 걸 우리가 알아낸 거야.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차이 나는 게 뭐야? 이게 그러면 1x네요. 그쵸? 응. 6 곱하기 x랑 이 동생이 지금 처음부터 간 거리, 형이 간 거리가 같아야 하니까 말이죠. 그럼 얘가 x라는 걸 알아낸 거네요.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맞죠? 그렇군.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6 곱하기 x라고 우리가 써놓은 거 있잖아. 그치? 여기에 이 x 대신에 뭘 써도 되겠어요? 200 곱하기 1을 써도 되겠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식이 변형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써도 된다? 6 곱하기 200 곱하기 2가 400이니까 400 이렇게 써도 되겠구나. 그쵸? 그 거리가 이만큼이겠구나를 알게 됐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예요? 동생이 보폭을 2로 했을 때 지금 형이 간 거리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형은 사실은 보폭이 2가 아니야. 그치? 2가 아니야. 얼마야? 3이지, 3. 그쵸? 그러면은 형의 걸음수를 우리가 구하고 싶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6 곱하기 400, 여기는 지금 2400인데, 이거는 지금 동생의 보폭을 2로 해서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그쵸? 근데 형은 2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2400을 형의 보폭 얼마로? 3으로. 그쵸? 얘는 형은 3만큼 갔잖아요. 그쵸? 3만큼 몇 걸음을 갔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걸을 때 성큼성큼 3만큼 가니까 이런 등식이 성립해야죠. 그쵸? 그러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얼마예요? 800이죠. 그쵸? 800이지. 이렇게. 그죠? 3, 8에 24니까 800이지. 그래서 형이 800걸음 걸을 때 동생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음. 우리가 보폭의 비, 걸음수의 비, 그걸 가지고 속력의 비 내는 거는 지난주에 연습했고요. 그렇죠? 지난주에 연습이 잘 되었다면 지금 오늘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속력의 비의 비례상수를 x라고 하자 하고 동생이 얼마만큼 갔을 때 그때부터 형이 따라잡았으니까 하고서 속력의 비를 이용해서 비례상수 이용해서 두 사람이 간 거리를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x가 뭔지를 찾아냈어요. 이제 비례상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찾아내서 형의 걸음수까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조금 복잡한 문제 같지만 많이 까다로운 건 아니죠?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또 들어보고 아니면 영상 다 보고 난 후에
혼자서 한번 다시 풀어보는 건 어때요? 네, 그렇게 꼭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따라와 줘서 이제 5번 문제까지 끝났네요. 아, 여러분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기특합니다. 자, 우리는 6번 문제에서 또 이어가 봐야겠죠? 조금 이따 만나요. 안녕.